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외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과 의사로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 중에 환자 치료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주 대박 사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박 사건은요, 제가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환자가 있고요. 또 내가 조금 더 암 환자들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게 한 또 대박 사건 환자분 두 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외과 의사지만 사실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당신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정을 해야 된다, 수술이 급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저는 외과 의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외과 의사는 내 한평생 바쳐서 정말 이렇게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외과 의사에 대한 기대감도 많았고, 외과 의사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외과 의사는 한순간에 환자를 병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병이 있으면 잘라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위암이 있으면 위를 잘라내버리고, 유방암이 있으면 유방을 잘라내버리고,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과 의사로서의 자부심은 굉장히 이제 하늘을 찌르듯이 이제 높았었는데, 그 외과 의사의 꽃이라고 하는 간담최 외과를 했었거든요. 간암, 그 다음에 췌장암, 담도암, 이런 분들은 발견도 그렇게 빨리 되지도 않지만, 발견을 한 즉시 수술을 하고 치료를 잘 한다 하더라도 생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들인데, 그런 수술들을 다 하고 나서도 이런 분들은 이제 외래에서 잘 지내세요, 어떻게 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채 1년이 안 됩니다. 어느덧 그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못 오시게 되는 거죠. 너무 거리가 멀거나 뭐 힘이 들어서 못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못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외과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를 하고 이 사람을 이제 무병 장수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계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존율이 조금 높은 이 외과 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질병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유방 갑상선으로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전공을 바꾼 지 벌써 이제 10년이 훌쩍 10년도 더 지났죠. 바꾸면서도 제가 했던 주는 수술만이 최고다, 유방암이 생기면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 어디에 조그만한 한 톨의 암세포라도 다 잡아가지고 없애야 된다, 항암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수술을 작게 하려면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유방을 전체를 다 없애버려야지 되기 때문에 작게 수술하려면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환자를 보는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환자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제가 암 환자는 그만 봐야 되겠다,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환자를 한 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은 30대 중반에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였어요. 이분은 유독 걱정이 많았어요. 유방암 크기는 뭐 1cm 남짓 됐었는데, 걱정이 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애들이 시집 장가를 갈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된다, 나는 그러면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무사할 수 있도록 수술을 좀 제발 잘해달라고 부탁을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가 되기 전까지도 계속 부탁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제 고민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이분의 재발을 막아야 되겠다. 지금 한번 걸린 거는 재수없이 걸렸지만 재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애들이랑 잘 살 수 있을 거다, 손주 손녀도 다 보고 늙을 때까지 잘 사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수술을 좀 더 크게 했어요. 보통 1cm 정도면 수술을 뭐 보통 주변 둘레를 한 1cm 정도 하지만, 이분은 2cm를 했어요. 둘레를 그렇게 잘라내니까 가슴 모양이 찌그러졌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기로에서 그래도 한 톨의 암세포라도 없애야 되겠다 해서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죠. 또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6개월 검사를 해서 무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지나갔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뭐가 이상하게 만져져요 해서 왔는데 또 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기였는데요. 그 다음 재발을 했을 때는 3기 B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왜 그러냐면 항암 주사제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약을 쓰거든요. 그리고 용량을 제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체중과 그 다음에 키에 비례해서 용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 3주마다 딱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정확한 치료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방사선 치료도 기계가 알아서 하거든요. 요즘은 컴퓨터가 더 좋아져 가지고 더 정확하게 부작용은 없이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재발하게 되는 변수가 뭐가 있냐? 내가 수술을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암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진단을 하고 환자들이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검진을 오거나 하면 그런 검사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접고 개원을 하게 됐는데요. 개원을 하고 보니까 이제 제가 수술을 할 때는 환자들이 뭐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대학병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약 드시고 오세요, 뭐 이게 다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진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원을 하니까 시간이 좀 남게 되고 또 한 명의 뭐 우리 고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와서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뭐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못했던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 어떤 거냐면 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대학병원을 아무리 다녔는데 안 좋아졌는데 뭐 이상한 걸 동네 아줌마가 옆집 아줌마가 얘기를 해서 그거 먹었더니 다 나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유방에 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먹고 좋아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영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영양제 이야기를 하면 예전 진료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절대로 뭐 함부로 먹지 마라. 치료 기간에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이야기들,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을 그때 들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영양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우습게 여겼는데 이게 자료가, 그러니까 논문 자료가 너무 이제 방대한 거예요. 많은 자료들을 다시 보니까 내가 잘 모르고 무시했었구나.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엄청 공부를 하러 다녔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3년 정도쯤 지날 때는 이제는 이제 다른 의사들을 가르치는 강의도 하게 되고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영양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심리적인 측면이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건강해지는 건데 그런 건강의 3면을 전부 다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치료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우리 이제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기존의학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던 대체의학의 장점을 이렇게 섞어서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저는 보통 기능의학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릇이 튼튼하면 그 안에 뭐라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깨진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영양과 심리를 같이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을 하게 되는데 진료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대박 사건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미세석회가 있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유방암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초기 유방암을 진단받으셨던 분이에요. 오늘 이제 초기 유방암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연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기 유방암을 진단받으셨던 분인데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한 1년 정도 하시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구조 치료도 하고 영양 치료도 하고 뭐 온열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서울대에서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 당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수술하지 않으면. 그래서 유방을 전부 다 잘라내야지 된다, 이렇게 했던 환자분이세요. 조직검사에서 연기암을 진단을 받았던 분인데,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유방에서 미세석회가 없어진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박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외과 의사로서 저 이상 수술을 못 하겠다 하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외과 의사로서 참 비참한 심정을 겪었던 환자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내가 진짜 하고 있는 이 치료들을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외과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제가 이제 외과 의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술적인 기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수술을 하고 나서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향후 진료를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뭐 영양적인, 심리적인, 또 구조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외과 의사로서 진짜 해야지 되는 일들이 또 생겼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준 그런 환자가 또 있었습니다. 두 분의 환자가 지금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고쳐야 될 그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